자, 오늘은 이산수학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 자체는 굉장히 모든 이산수학 교재에 다 있죠. 이 문제는 중요한 건 이제 좀 풀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좀 참신한 풀이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이 문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양의 정수 n이 있어요. 양의 정수 n이 주어졌을 때 이 n 완전 순열 시그마는, 그렇죠? n 순열 시그마 중에서 그러니까 n 순열이니까 뭐예요? n 순열이면은 이 시그마가 그렇죠? 여기서 이제 1로 가는 1대1 대응이죠. 그런데 이제 시그마 J가 J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점이 없는 거죠. 이때 이제 n 완전 순열의 개수를 우리가 dn이라고 했어요. d0는 그냥 1이라고 하고요. d0 1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따가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했을 때 dn의 지수 생성 함수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접근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는 그 순열을 우리가 종류별로 나열을 해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n순열이라고 하면 n순열 개수 전체가 n 팩토리얼에 있죠. 그래서 n 팩토리얼, 이것이 이제 n순열 전체 개수입니다. 그런데 n순열을 아무거나 선택을 딱 하면 필연적으로 그 중에서 몇 개는 이제 고정점이 되겠죠. 고정점 없을 수도 있고요. 고정점 하나 있을 수도 있고, 고정점 2개 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1부터 n까지 전부 다 모든 게 다 고정되어 있을 수도 있죠. 그 고정점의 개수가 k개인 거를 한번 세보도록 하죠. 고정점의 개수가 k인 거. 고정점의 개수가 k가 되려면은 일단 우리가 그걸 어떻게 될 수 있어요? 1부터 n까지 중에서 고정될 걸 먼저 선택을 할 수 있죠. n개 중에서 k개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한 다음에 걔네는 그냥 그대로 매핑을 시키는 거죠. 남아있는 애들을 어떻게 합니까? 남아있는 애들을 섞는 거죠. 근데 그 개수가 지금 몇 개 남아있나요? 남아있는 게 n-k개 원소가 있죠. n-k개를 섞는 겁니다. 고정점이 없도록. 그게 바로 dn-k죠. 그 개수를 나타내는 것이 dn-k예요. 즉, 이것은 뭐냐면 고정점이 정확하게 k개인 n순열의 개수입니다. 고정점 k개인 n순열의 개수. 그러면 전체 순열은 어쨌든 고정점이 k 1부터 0부터 n까지 중에서 하나 나올 테니까 이게 k는 0에서 n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d0 왜 1이라고 정의를 했는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k 대신에 n을 대입하면 여기 d0가 나오죠. 그죠? 그때 값이 1이 나와야지만이, n 대입해주면 여기에 1이 되죠. 그러니까는 뭐가 하나 나옵니까? 모든 점이 다 고정되어 있는 그 순열까지 포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d0를 1이라고 정의를 하면 이 등식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제 dn의 그 지수생성 함수를, 요 함수의 지수생성 함수를 확인을 한번 해보죠. 요 n-팩토리얼이라는 n-팩토리얼의 지수생성 함수는 뭘까요? n-팩토리얼의 지수생성 함수는 지수생성 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시그마 n은 0에서 무한대까지 이 n 팩토리얼을 n 팩토리얼로 나눠서 xn제곱을 곱해서 합한 것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1-x분의 1이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뭐랑 같아야 되냐 하면은 시그마 n은 0에서 무한대까지 시그마 k는 0에서 n까지 n 팩토리얼에 n 팩토리얼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k 팩토리얼에 k 팩토리얼 분의 1에다가 n-k 팩토리얼 분의 d n-k 그리고 xk 이렇게 되죠. xk가 아니라 xn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n은 0에서 원대까지. 자, 이쪽은 어떻게 되나요? 이쪽은 시그마 k는 0에서 n까지 k 팩토리얼의 x의 k제곱 그리고 여기는 n-k 팩토리얼의 d의 n-k의 x의 n-k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건 뭔가요? 이거는 당연히 이쪽 몇 급수랑 이쪽 몇 급수를 곱한 거죠. 그렇죠? 시그마 여기서 제가 n-k를 l이라고 한번 치환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면 더 잘 보이는데 n은 0에서 무한대까지 시그마 k하고 l에 대해서 합하는데 k 플러스 l이 n인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x k제곱 나누기 k팩 그리고 dl 나누기 l팩 x l제곱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당연히 시그마 n은 0에서 시그마 k는 0에서 무한대까지 x k제곱 k팩 요거랑 시그마 l은 0에서 무한대까지 dl l팩의 xl 이거 두 개를 곱한 거죠. 근데 이게 exponential x고요. 그리고 얘는 바로 우리가 찾는 gd가 됩니다. 따라서 이 둘이 같으니까 gd의 x는 1-x 분의 2의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그 gd가 그 교란순열, 이거 교란순열이라고도 하는데 교란순열의 개수를 계산해 본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요거를 이용하면 우리가 좀 더 편리하게 교란순열 값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일반항을 한번 찾아보죠. 자, GDX를 좀 더 자세히 관찰을 하면 일반항이 보일 것 같아요. GDX 얘를 보게 되면 1-x분의 2의 마이너스 x. 자, 이걸 다시 풀어서 써주면 1 더하기 x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여기에다가 그죠?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그쵸? 1팩분의 x 더하기 2팩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3팩분의 x의 세제곱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다시 시그마 기호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이거는 시그마 k는 0에서 무한대까지 x의 k제곱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시그마 l은 0에서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l제곱 나누기 l팩의 x의 l제곱이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얘네들을 섞어주면 시그마 n은 0에서 무한대까지 시그마 k는 이쪽 이번에 L을 쓸까요? L은 0에서 n까지 L팩에 마이너스 1의 L제곱에 그 다음에 X의 N제곱 이렇게 되겠어요. 그쵸? 이것이 n은 0에서 무한대까지 n팩의 dn의 x의 n제곱인 거죠. 따라서 dn은 n팩의 시그마 l은 0에서 n까지 마이너스 1의 l제곱 나누기 l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2분의 6팩에 가장 가까운 정수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이 dn이 어떤 성질을 가지는 정수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얘는 보면 뭐랑 굉장히 가까운 숫자인가요? n이 조금만 커져도 얘는 어디로 금방 수렴하냐면은 2분의 1에 금방 수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2분의 n팩에 가까운 정수라는 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은 얼마나 가까우냐? 이것이 여러분들이 교대급수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교대급수의 경우에는 자 2분의 1하고 시그마 L은 0에서 n까지 마이너스 1의 L제곱 나누기 L 팩토리얼. 자, 요 크기가 무엇을 넘지 못할 것이냐? 얘를 전개를 해보면은 L 플러스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1 마이너스 교대로 부호가 바뀌면서 이와 같이 전개가 되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것은 양수예요. 왜냐하면 양수 더하기 양수 더하기 양수 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n 플러스 1팩분의 1보다는 작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n 플러스 1팩분의 1보다도 작게 되겠습니다. 그럼 양변에 내가 n 팩토리얼을 곱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n 팩토리얼을 곱해주면은 2분의 n팩 마이너스 근데 n팩을 곱해주면 dn이 되죠. dn 이것이 뭐보다 작아지냐면은 n 플러스 1분의 1보다도 작아집니다. 즉 dn은 정수인데 얘랑 사이의 거리가 n 플러스 1분의 1보다 작은 거죠. n이 1 이상일 때는 따라서 n이 1 이상일 때는 dn은 2분의 n팩에 가장 가까운 정수가 됩니다. dn이 2분의 n팩에 가장 가까운 정수.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답은 D6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D6를 계산을 하려면은 저기다가 n에다 6을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D6를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6팩에다가 시그마 L은 0에서 그러니까 계산을 해주면은 1 대입해주면은 0 대입해주면은 0이고요. 1 대입해주면 1이니까 1 빼기 0은 없어지죠. 그리고 2팩분의 1 마이너스 3팩분의 1 플러스 4팩분의 1 마이너스 5팩분의 1 플러스 6팩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거 말고 약간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D3를 한번 개수를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D3. D3는 자 1, 2, 3을 1, 2, 3과 대응을 시키는데요. 이걸 우리가 두 종류로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하나는, 자, 요 3이 있죠. 이 3은 3하고는 대응이 될 수 없어요. 그쵸? 그러면 3하고 그 2를 대응을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대응된 2하고 다시 3을 대응을 시켜줄 수 있겠죠. 요런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류는 뭐, 물론 이제, 그러니까 D1 같은 경우는 0이에요. 그래서 하나도 안 나오겠지만, 일단은 이런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두 개 숫자가 서로 바뀌는 걸 포함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두 숫자가 서로 바뀌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1, 2, 3. 1, 2, 3. 3이 2하고 대응이 되는데, 근데 이 2는 3으로는 안 가는 경우, 3으로는 가지 않는 겁니다. 3으로는 가지 않는 경우. 3 말고 다른 숫자로 매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둘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경우는 뭐냐면은, 이 두 숫자는 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우의 수가 D1 하나예요. 그런데, 자, 서로 바뀌는 거는 우리가 3이라는 숫자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생각을 하면은 3이랑 2가 바뀔 수도 있고 3이랑 1이 바뀔 수도 있죠. 여기에 2를 곱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그 3에 대응된 숫자가 있어요. 요 두 숫자는 이제 빼버리는 거예요. 빼버리고 자,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는 3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2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대응이 되냐 하면은 이 2는 그 3이 있는 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2하고 3 얘네들을 똑같은 걸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를 섞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 2랑 여기에 1, 3을 이거를 1, 3 프라임, 1, 3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D2가 나오게 됩니다. D2. 여기서 마찬가지로 3과 매치될 이 숫자를 우리가 n-1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가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Dn은 이 n과 대응된 숫자가 n에 대응되는 숫자를 우리가 시그마 n이라고 했을 때 시그마 n의 경우의 수가 총 n-1개예요. 요 n-1개의 각각에 대해서 다시 시그마 n-1이 다시 n으로 대응되는 경우, 시그마 n이 이것이 다시 n으로 대응되는 경우가 몇 가지냐면, 이거는 시그마 n하고 n을 두 개를 빼고 섞어버리면 되기 때문에 D에 n-2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우는 이제 시그마 n 1부터 예를 들어서 n이 시그마 n 그러니까 n이 n-1에 대응이 됐다라고 했을 때, 자, n이 n-1에 대응됐다라고 했을 때 얘랑 얘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고 이 자리에 n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랑 얘를 똑같은 걸로 보고 이제 교란 순열을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n-1은 n으로는 안 간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D에 n-1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점화식을 활용하면은 여러분들이 D6를 보다 손쉽게 계산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D0는 1이라고 했고요. D1은 0입니다. 그러면 D2는요. n에다가 이제 2를 대입해주면은 D0 플러스 D1이죠. 그래서 D2는 1이에요. 그리고 D3는 2 곱하기 1 해서 2가 되죠. 그리고 D4는 3 곱하기 D3 플러스 D2 해서 3 곱하기 3 해서 9. 그리고 D5는 4 곱하기 9 더하기 2는 11이니까 44. 그리고 D6는 5 곱하기 44 더하기 9니까 53인가요? 53. 253, 15, 25, 265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D4가
D5 같은 경우 저렇게 확인을 해볼 수도 있고요. 예, 비교를 해보시면은 제대로 계산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도 이렇게 나왔나요? 답은? 이게 숫자가 맞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그 이산수학의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